둘이 앞에 야구치에서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스토브리그가 조용하지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둘씩 계약하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여전히 선수들의 몸값은 꽤 높습니다. 하지만 살짝 다른 기류도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뭐랄까 낭만 야구 느낌? 이제 페이커 실제 다른 구단의 제한이 높았음에도 원소속 구단에 남는 경우도 생기고 계약했다는 소식을 그냥 단순히 보도 자료가 아니라 뭐 다른 방식으로 좀 알리는 방법도 생기는 것 같고요. 오늘 최강 볼펜은 스토브리그의 움직임 살펴보고요. 덧붙여서 강백호 합류와 함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와싱상담의 하나 마무리 캠프 얘기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거 박혜민은 LG에 남았고 김현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소문은 좀 무성해요. 글쎄요. 김현수 선수와 LG 차병석 단장이 지난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만난다고 예고도 됐고 실제로 만나게 됐고. 그런데 구단에서도 그렇고 아마 김현수 측도 그렇고요. 관련 과정을 알리잖아요. 보통 이게 전화가 오고 확인을 하는데 그 전보다 굉장히 조심하려는 게 연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난 그 내용을 전하는 그쵸. 과정에서 네네. 자칫 조금이라도 그 상대방한테 감정에 좀 다치게 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코멘트는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난다고 합니다. LG와 김현수 측이 한 번 더 만난다. 예, 다만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좀 보자면요. 그 다음 만남이 있더라도 뭐 협상 조건을 움직이는 그런 미팅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조건은 다 받아 놓은 것 예, 같죠. 뭐 알려진 대로 네. 김현수를 선수를 원하는 그 KT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불상의 구단이 또 있을 수 있죠. 어딘가 확 치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 다만 김현수 선수 지금 봐서는 결정만 선택만 남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최근 FA 시장을 보면은 네네.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어떤 좀 정형화된 평가가 나오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뭐 낭만 야구라든가 돈 보고 갔다거나. 그런 거죠. 이런저런. 그러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선수나 구단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최근 양상을 보면은. 그래서 저는 김현수 선수가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겠죠. 네.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래서 어떤 그 뭔가 이제 결과가 미디어에서 첫 줄이 나왔을 때 이제 배경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때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박혜민 선수가 일종의 이제 다른 구단의 제시액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에 남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 뭐 여러 가지 그 결정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LG 팬들은 굉장히 마음 뭐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높았다면서요. 그 한 두 자릿수 이상이라면서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단순히 뭐 1, 2천만 원 수준이 아니고 1, 2억 수준도 아니고 꽤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혜민 선수 결정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멋있는 결정이고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항상 좋은 결정은 아니에요. 이게 구단 어떤 선수가 만약에 박혜민 선수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LG에 남는 결정을 했지만 다른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고 뭐 가족도 있을 테고 다른 구단과의 관계도 있을 테고 굉장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다. 이런 것들이 스토브리그는 움직이는 힘이고요. 일단 그 관련해서 이제 박혜민 선수는 어떻게 LG에 남게 된다. 이런 것도 뒷얘기 좀 궁금하잖아요. 페이컷도 했고 팬들을 위해서 인스타그램 라방 열어서 라이브 방송도 했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가 이번 계약 과정에서 특이했던 것도 하나가 에이전트 없이 직접 협상을 했어요. 맞아요. LG 선배였죠. 박용택 선수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정도 사이즈의 그 FA 선수가 직접 협상하는 거는 최근에는 거의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강백호 선수도 직접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 이제 메이저리그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단서가 붙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관련해서 차명석 단장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박혜민과의 협상 과정이 어땠느냐. 그런 질문을 드렸죠. 선수와 직접 협상할 때는 어떠냐, 뭐가 좀 다른가 했더니 전혀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훨씬 더 어렵대요. 평소 잘 아는 사이인데도. 그래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선수는 전문 협상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조금 빈틈도 보이고 치밀함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단 프런트 쪽이 좀 전문가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풀어가고 정리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말부터 조심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만날 때는 거의 100% 비즈니스를 기준으로 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겠죠. 선수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하고. 선수를 만날 때는 네. 정서상 다른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단계로 가면 에이전트로 얘기할 때 이거 이 선수는 요거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 딱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물건을 놓고 정확히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직함을 내려놓으면은 선수 선후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어휘로 돌려서 하려고 하게 되고 대본에 더 어렵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어렴풋이 예전에 일화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1990년대 후반이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긴 한데요. 30년 전에. 예, 당시에도 한 선수가 유명한 선수입니다. 네. 유명한 선수가 그 선수 출신 프런트와 이제 협상을 하는 중에 감정이 상해서 거의 주먹 다짐을 했던 일도 있거든요. 거의 아니고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거의로 하지요. 예, 진단서를 끊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협상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매끄럽게 되는 모양이에요. 예, 마지막 그 타결 단계에서는. 네네네. 예, 차명수 단장께서는 어쨌든 협상이 잘 끝났다. 그러면서 그 관련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차명수 단장이 지난번에 여기 모시기도 했지만 예. 감독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서도 동시에 예. 묘한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예, 네. 예. 근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LG 네. 그 팬 행사가 있었어요. 예. 러브 기빙 페스티벌 예, 행사. 유명한 네. 행사죠. 그렇죠. 근데 그 토요일 날 잠실 야구장에서 또 청백전을 겸해서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청백전인데 성격이 좀 재밌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막 다른 포지션에서 예, 뛰고. 경기 중간에 차명석 단장께서 네. 유격수로 전격 출전합니다. 예. 주 포지션 투수가 아니라. 예. 그런데 뭐 많은 팬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차명석 단장께서 네. 저 과거에 한 채널에 출연해서 저 오지환 선수와 대화했던 일화 하나를 소개했거든요. 네. 당시에 대한민국 3대 유격수가 누군지 아니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때 광주일고 이종범 그리고 충암고 유지현 그리고 본인이었다. 얘기해서 유격수였다, 당시 자기가. 네. 그래서 뭐 오지환 선수가 박장대소를 했다는데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스갯소리 많이 나왔었죠. 유격수를 했으면 더 대성했을 수도 있다. 예, 뭐 그래서 이런 얘기였죠. 유격수로 뭐 그 이벤트에서 아마 출전을 했는데요. 진짜 유격수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가볍게 하시면 되는데 보니까 타구를 일부러 이제 유격수로 굴려 보내려고 선수들이 애를 썼나 봐요. 그때 조금 짧은 땅볼 타구였는데 일부러 보내려면 또 잘 안 돼요, 그게. 예, 한번 보시죠. 예,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차명수 단장이 타구를 전진에 잡아서 정상적인 유격수 오지환 뭐 선수나 과거에 뭐 유지현 감독이나 이런 유격수였다면 가볍게 런닝스로우를 그렇죠. 네. 그럴 템포의 땅볼 타구였는데 글러브에 넣자마자 바로 앞으로 꽈당 넘어지죠. 근데 이게 보시던 분들이 깜짝 놀랄만큼 그러게요. 크게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네. 장면이었으니까. 근데 낙상을 조심하셔야 될 나이가 예. 됐어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래서 뭐, 다치신 일 없으세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네. 뭐 FA 관련 얘기 스토브리그도 하면서 뭐 유격수로 출전해서 그 여파가 없는지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몸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뭐 말씀은 다 하시면서 사실은 온몸에 알이 배겼대요. 잠깐 유격수로 출전하고 나서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구단 쪽에 네. 다른 일 때문에 전화해서 좀 차명석 단장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네. 좀 올해 좀 오늘 스케줄을 좀 물어봤더니 조금 일정 조정도 하셨대요. 예, 좀 있었는데 조금 미뤘답니다. 빼놓고 아마도 미루고. 이 유격수 출전한 데미지가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고 아마 외부에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말라는 그런 지시도 곁들여지지 않았나 해서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단장 축구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사단장님 포워드에다가 예, 예. 이제 앞에 패스 넣어줘서 골 예. 넣게 해주는 마치 약간 차단장님 야구. 그렇죠. 사단장 야구, 차단장 야구 해서 일루까지 또 열심히 안 뛰더라고요. 예, 타자 주자가.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우승한 팀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고. 그래서 LG는 일단 이런 흐름이고요. 네네. 스토브 리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사실 당초에는 네. 두산 박찬호를 영입했죠. 그리고 네. KT가 많은 자금을 확보하고 움직일 것이라는 시각이었는데
그 지난주죠. 하나가 불쑥 시장으로 튀어나와서 맞아요. 강백호 선수를 영입하면서 조금 뭐랄까 그 전체 구도를 흔들고 있는데 혼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전망할 때도 이제 두산과 KT가 큰 손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예. 전해드렸잖아요. 실제로 계약 성사가 된 건 이제 두산이 박찬호와 계약을 하고 박희민 선수가 LG에 남고 강백호가 하나로 움직이는 그림 가는 그림이지만 KT는 그 계약 속에 모두 이제 일종의 조연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배팅을 하고 있고 김현수 영입 전에도 뛰어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KT가 움직일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일단 예산을 준비했다. 어쨌건 강백호도 잡아야 되고 강백호를 놓치다 하더라도 다른 선수를 잡기 위한 실탄을 미리 준비하고 움직이는 이번 스토브리그였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안 쓰고 쟁여두기는 것도 좀 이상해지는 상황. 예산이라는 거는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 쓰면 내년에 2배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쓰면은 내년에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다트라고 경영 공시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살펴보면 KT 스포츠가 유상증자를 했어요. 이번에 267만 주를 유상증자를 해서 이를 통해서 약 230억 원을 모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모그룹이 70억 원을 유상증자에 투입을 하면서 스토브리그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써야 되니까 요걸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팅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박찬호 영입전에서 두산에 밀렸죠. 그리고 박혜민 선수도 LG에 남게 됐고 김현수 선수도 그러면 이제 KT가 참전한 모양새이긴 한데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좀 거잖아요. 지켜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현수 선수마저 놓친다면 그 돈으로 지금 KT 입장에서 야수를 모아야 되는데 특히 공격력이 강한 야수를 모아야 되는데 투수 시장에 들어가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현수 선수에게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한 것이 아니냐. 김현수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그 액수 차이가 크다 보니까 김현수 선수의 고민이 좀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이제 야구계 안팎에서 뭐 그렇다는데라는 이제 얘기들이 저도 전화 통화할 때마다 막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수 선수의 고민도 커질 것 같고 KT의 움직임도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두산도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런 흐름들이 물밑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백호가 메이저리그 가기 전날 메이저리그 가는 날이죠. 이날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하나가 확 끼어들어갔고 강백호를 잡아서 4년 최대 100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백호 선수가 약간 출국하기 전에 그런 인터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좀 섭섭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와 달리 이제 한화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주변에 들어보면 강백호 메이저리그 갔으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좋은 계약을 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올 텐데 다른 팀들도 그 돌아오는 시점을 노리고 있다가 하나가 먼저 가고.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시각이었죠. 그래서 KT에서도 조금은 디테일한 협상을 밀어놨던 게 그런 배경 아니었나 싶은데 뭐 강백호 선수의 생각은 밖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달랐던 거죠. 제가 볼 때. 그리고 하나는 강백호 선수를 굉장히 크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강백호 선수가 입단해서 첫 4년 동안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후 4년 동안의 성적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다른 팀들 다 있었을 것 같고 하지만 강백호가 갖고 있는 포텐셜, 뭐 파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터지기만 하면 이제 리그 최정상급 타자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은 뭐 다르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팀에서 어떻게 매겨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강백호의 포지션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렇죠. 이런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고위 관계자랑 통화를 하면서 아니 뭐 하나가 공격력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왜 강백호였냐. 앞에 다른 옵션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박찬호는 이제 심우준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박혜민, 김현수, 강백호로 이어지는 라인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왜 강백호였을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더라고요. 이제 팀별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전력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국 시리즈 할 때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 강점은 선발진, 약점은 공격력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공격력을 강화하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팀 포지션별 어떤 포지션이 강하고 약한가를 꼼꼼하게 따졌대요. 그래서 실제로 따져보면 지명타자와 우익수의 어떤 WAR, 포지션별 WAR이 리그 최하위 수준, 키움과 별 차이 없거나 키움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우익수와 지타를 채워야 된다라는 게 내부적인 결론이었다고 그래요. 당면 과제였다. 그렇죠. 실제로 스태티즈로 살펴보면 지명타자의 부문에서 포지션에서의 한화의 팀 WAR이 마이너스 0.05예요.
상당히 좀 진짜 약했네요. 지명타자잖아요. 예. 수비 못하고 가장 잘 치는 타자를 세워놔도 되는 건데 하나가 지명타자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뭐 나중에 손아섭 선수가 와서 손아섭 선수가 치기도 했지만 여러 선수가 돌아가면서 지명타자 자리를 맡았고 그렇게 떨어졌고 우익수 팀 WAR도 팀 합계로 스티트제스를 보이지 않는데 주전 우익수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죠. 아주 많은 예.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뛰었고 많은 선수들이 마이너스 WAR을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포지션을 채우는 것이 스토브리그의 숙제였고 이를 위한 가장 지름길은 당장 쓸 수 있는 예. 강백호 지명타자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남들이 메이저리그 갔다 와서 한꺼번에 경쟁하기보다는 미리 하자라는 예. 결론과 함께 과감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아마 강백호 선수를 하나가 어떻게 쓸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포수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네. 하나가 마무리 캠프를 진행을 하고 지난 주말에 마무리했어요. 마무리 캠프가 마무리됐어요. 예, 귀국했는데요. 예, 하나에서도 강백호 선수 영입이 확정된 다음에 네네. 그 현장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냥 그럼요. 데려올 네. 수 있다랑 데려왔네. 그 다음에는 그 스태프 김경문 감독부터 여러 판단을 하실 텐데요. 뭐 건너 캠프 분위기 당시 강백호 선수 영입한 다음에 반응 등을 좀 모아봤더니 네. 일단 김경문 감독께서는 강백호 선수를 포수로 쓸 계획은 없다고 하십니다. 예. 포수 출신 감독이기도 하시고. 예. 네. 근데 뭐 백업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 그림에 넣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강백호다. 강백호가 왔다. 그러니까 강백호의 최대 강점인 방망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최적의 자리에 강백호 선수를 갖다 놓겠다. 그렇죠. 예,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명 타자가 가장 먼저 포지션이겠죠. 보이죠. 예, 네. 거기다가 일루수 그리고 우익수 세 자리를 고루 갈 수 있다면은 그게 최선일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최은성 선수와 포지션이 겹치죠. 일루수니까. 예, 최은성 선수도 일루수로 출전을 하고 지명 타자 나오고 우익수도 가끔 하고. 네네. 원래 우익수 출신이죠. 그렇죠. 트윈스에서는 우익수를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지명 타자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일루수와 우익수까지 출전할 수 있다면은 최은성 선수와 스위치하면서 체력 안배도 하고 네네. 전체 라인업을 공격적인 측면에서 강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다. 하나 그 현장 스태프에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프런트에서도 일단 강백호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으니까 예. 실제로 어떻게 쓸지는 현장에 맡기는 거겠죠. 예.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이후 포지션 변경들 이제 이후 영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지명타자 자리가 사실상 비어 있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안치홍 예. 선수가 이제 키움으로 2차 드래프트 통해서 옮겼고 그리고 손아섭 선수가 지금 미계약 상태이긴 한데 손아섭 선수를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니까 일단 비어있는 지명타자 자리가 있으니까 거길 위주로 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백호 선수는. 알겠습니다. 하나의 내년 라인업을 쭉 저희가 미리 보고 있는데요. 네네. 쭉 관심사 중에 하나가 외국인 타자 선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2024년 지난해 외국인 타자였죠. 네네. 연하단 페라자의 복귀 가능성도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들었습니까? 구단은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현지 매체에서 한화의 가능성이 나왔고 예. 흐름상 개연성도 높아 보여요. 페라자 선수가 돌아올 수 있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해 문제점이 공격력이었고 취약 포지션이 우익수와 지명타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의 공격력이니까 페라자가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보여주는 선수잖아요. 조금 투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견수를 보기는 좀 어렵고 우익수 포지션인데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는 단숨에 페라자 강백호 영입을 통해서 가장 약했던 두 포지션의 WAR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면 페라자를 영입한다면 페라자가 올 수 있다면 한화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러면 중견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리베라토가 중견 수비는 잘했잖아요. 하나는 그 수비가 고질적으로 약했죠. 예. 문현민 선수도 자유수 간지 얼마 안 돼서 예, 수비가 맞습니다. 뛰어나다 보기 어렵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공격력 강화와 네. 수비를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카드랑 놓고 고민하는 그런 뭐 분위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리베라토가 중견수에서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공격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계약 여부를 두고 마직관절 고문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페라자가 온다면 우익수 페라자, 지명타자 강백호, 일루수 최은성 이 우측 라인 쪽에서의 수비력이 좀 부족해지고 특히 그 한화의 홈구장은 오른쪽에 몬스터월이라고 불리는 그 커다란 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튀어나오는 공도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익수에게 필요한 자리인데 요걸 커버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중견수 수비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좌익수 문현빈, 우익수가 만약에 페라자 온다고 치면 우익수 페라자인 상황에서 중견수를 누가 할 것인가 이원석에게 더 기회가 주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그래서 박혜민도 염두에 뒀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 예. 입장에서는 이제 박혜민 영입 전에 안 뛰어든 건 아닌데 박혜민 선수가 LG를 택했고 그런데 요 중견수를 혹시 이 선수가 메울 수 있을까 하는 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더라고요. 누군가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에 뽑은 오재원. 예. 사실은 신인 야수가 게다가 센터가. 예, 첫 시즌에 주전 중견수를 맡는다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사실 손혁 단장이 그때 드래프트에서 이제 단장이 순서가 들어가면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그러면 유신고등학교 외야수 오재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예. 콕 집어서 유신고등학교 중견수 오재원 이렇게 딱 지명을 했단 말이죠. 예. 그때부터 이미 중견수를 딱 둔 것이 아닐까. 이용균 기자는 유신고를 또 두 번이나 얘기해네요. 역시 좋은 학교. 네, 그럴 필요까지 없었을 것 같은데. 예. 고등학교 때 별명도 오캡이었대요. 예. 주장으로서 리더십도 있다고 그러고. 자막 처리 짧게 해주시고요. 최 PD, 예, 그냥 요건 건너뛰세요. 예. 그래서 따지고 예. 보면 문현민 예. 선수가 데뷔 첫 해 되게 인상 깊은 활약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완전 주전은 아니더라도 100경기 정도 뛰면서 그런 걸 고려하면 오재원에 대한 기대가 있고 오재원이 중견수 자리를 찾아주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예. 있겠다 이런 기대를 내부적으로 하고 예, 있더라고요. 오지원 선수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네네. 예, 저 뭐 출신 고교 얘기는 좀 삭제하고요, 빼고요. 예, 이번 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네. 오지원 선수가 합류해서 2주를 같이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몇 분한테 그 스태프에 있는 그 분들입니다. 네네. 제가 가까이서 보니 어떠셨어요? 하고 좀 그 전화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재원 선수가 어떤 컬러인지 알 수 있는 두 장면이 있더라고요. 에피소드 두 장면. 네, 저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건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네. 연습 경기에서 그 중견수 넘어가는 그 펜스를 거의 때릴 듯한 깊은 타구가 나왔나 봐요. 이루타성 타구죠. 제일 잡기 어려운 타구죠. 예, 그런데 펜스에 굉장히 빠르게 접근해서 미리 자리를 선점하고 유연하게 처리를 하대요. 이게 좀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고등학생 수준의 수비가 아니다. 예. 이게 한화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화가 중견수 없는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화에서 볼 수 없는 수비 모습.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하네요. 유신고 출신이라고 그러지. 하나가 이번 캠프에서 네. 6번 연습 경기를 했는데요. 2차례는 그 두산 등 외부 팀, 네. 4차례는 청백전이니까 중견수를 뭐 오재현 선수 나가지만 팀 내 다른 선수도 나가고. 그렇죠. 네. 타팀 선수도 중견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타구가 연습 경기 중에 몇 차례 나왔는데 네.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인 게 오재현 선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깊은 타구를 가서 좀 안정적으로 받아내려면은 타구 센스 판단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스타트 잘해야죠. 방향을 잘 잡아서 뛰어야 되고 빠른 판단과 빠른 결정, 그 빠른 스피드, 움직임이 다 있어야 스피드가 되는 있어야 거잖아요. 되는데 네. 그 고루고루 다 갖췄다. 그래서 굉장히 흡족했답니다. 예. 야, 박혜민 반만 해줘도 예. 한화 입장에서는 예, 아직 뭐 박혜민 선수 수준이라는 거는 좀 오바고요. 반만 예. 해줘도. 반이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연습 경기에서 네. 타석에서 내야 땅볼을 때리고 일루로 전력 질주하는 장면이 있었대요. 근데 베이스를 밟는 과정에서 일루수와 살짝 접촉이 있었는지 네. 조금 몸이 좀 균형을 잃으면서 덤블링 하듯 앞으로 한 바퀴를 굴렀답니다. 그럼 다칠 수 있네. 네, 그래서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깜짝 놀랐대요. 그렇죠. 뭐 크게 다치면은 뭐 거의 내년 시즌 구상이 되는데. 구상도 구상이지만 몇 개월을 그냥 그렇죠. 누워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더니 어깨에 살짝 타박이 있었던지
있었는지 살짝 어깨를 매만지더니 벌떡 일어나서 좀비처럼 예?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을 가장 아마 깊이 그리고 인상적으로 본 분이 아마 김경문 감독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가 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뭐냐? 이 선수가 뭐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멘탈적으로도 아마 스태프의 점수를 좀 따고 있고 이거는 내년 시즌 스프링 캠프 포함해서 이제 기회로 연결될 어떤 길을 마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김경문 감독이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비슷한 선수 떠오르네요. 예. 누구요? 옛날 두산 중견수였던 이종욱? 이종우 선수. 예. 종박이라고 불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거침없이 뛰어다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은 네. 뭐 아직 몇 경기 안 했지만 그렇죠. 봐야죠, 이제. 예, 아직 연결되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프로 수준의 공과 또 고교하고 투수들의 공이 차이가 크잖아요. 구속도 그렇죠. 그렇지만 뭐 네. 제구 변화구 각 등등해서 그런데 이 또한 뭐 자주 출전하다 보면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맞아요. 스피드, 수비 이게 그 기대했던 대로 경기력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 스태프가 굉장히 좀 고무된 상태에서 귀국했다고 합니다. 다른 팀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발 빠른 선수가 네. 수비가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 하면 사실은 발 빠른 선수가 있는데 수비를 못하면 쓸 수 있는 포지션이 대주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대주자는 한 경기에 한 번 쓸까 말까 하잖아요. 예. 경기 뭐 밀리면 이제 거의 쓸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수비가 되면 수비를 내보내면서 대주자를 쓸 수 있는 대주자처럼 일루 나갈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확실히 팀 전력에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공격력, 그러니까 타격을 맞추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어쩌다 보면 빗맞은 게 안타되고 볼넷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장면들은 한화의 팀 전력에 생각보다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해보게 합니다. 예. 하나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네네. 외국인 투수 어떻게 구성이 될지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취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데 폰세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솔직하게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폰세의 에이전트 쪽에서도 이제 하나 구단 측에 이 정도의 어떤 계약 오퍼들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5배 이상 차이 난다. 너무너무 차이가 나네요. 예. 5배면은 아무리 하나가 대전이 사랑스러워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애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폰세 입장에서도 한 $10,000,000는 된다는 거죠. 연간 그렇죠.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네, 예. 그 언저리의 이제 계약 조건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폰세는 어려울 것 같다. 와이스는 와이스는 잡을 수 일단 있을까요? 예.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고 그 오퍼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이스 쪽에서는 폰세 에이전트처럼 아유 이런 규모의 계약이 오고 있으니까 다른 선수 찾아보세요라는 메시지가 없대요 아직. 그 잔류 가능성이 네. 어느 정도 있다. 그거는 이제 예. 기대하고 있다 예. 정도의 볼만하네요. 뉘앙스가 될 것 같아요. 예. 와이스라도 한 명 있으면 이제 나머지 한 명만 더 채우면 되는 그러네요. 거니까. 예. 와이스 선수는 계산이 되는 외국인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폰세 선수가 간 다음에 폰세만큼의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구단 쪽에 이제 메이저리그 상황에 밝은 관계자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투수들은 좀 있는 것 같다. 뭐 그 선수가 와서 폰세만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다른 구단들도 다 투수를 찾고 있는데 투수 쪽은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다만 타자 구하기가 진짜 어렵다. 몇 년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외국인 선수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중에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최저 연봉이 $700,000까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첫 해는 $1,000,000니까 이 차이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에릭 패디나 이제 폰세처럼 한국에서 한 1, 2년 잘 던지면 $10,000,000 받고 갈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이제 어필을 하는 상황이고 그걸 통해서 외국인 투수들을 이제 영입하려는 밑밥을 깐다. 예.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 여담을 조금 더 하자면요. 네네. 그 야구 대표팀 한일전 지난 15일, 16일 도쿄돔에서 했죠. 네. 마무리 캠프 진행 중인 하나 스태프도 이제 한일전을 현지에서 좀 지켜봤나 봐요. 그런데 굉장히 흐뭇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 그렇죠. 네. 문현빈 선수와 맞아요. 네. 정우주 선수가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정우주는 정말 예.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그 비중이 네. 팀 내에서 비중 못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높았던 맞습니다. 것 더 같아요. 높았죠, 거의.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1년 사이에 또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네. 이렇게 마지막 무대에서 확인한 건데요. 제가 두 선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이런 그 두 선수의 공통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밖에서 준비 자세가 둘 다 다르대요.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가령 문현빈 선수는 네. 지난해만 해도 타격에 재능이 있는 걸 진짜 잘 확인했어요. 맞췄죠. 예, 근데 공 보고 공치기였답니다. 첫 해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하려고 아. 예,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 고정 포지션이 없었죠. 이루수를 기용을 그 스태프에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도 1군에서 살아남았어요. 진짜 공 맞히는 재주로. 예. 또 올해는 그 경기별 그리고 음. 상대 투수별로 나름의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코치나 전력 분석팀 굉장히 확인을 하고 묻고 그런 과정을 꼭 거친대요.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 넣어둔다고 해서 또 타석에 들어가서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2년차 선수 같지 않다는 겁니다. 문현민 선수도 책 많이 읽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부하는 스타일이 예. 코칭 스태프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야구에 대한 지식과 접목을 하면서 더 큰 성장을 예, 보여주는. 맞습니다. 이번 그 대표팀에도 거의 그 타선에서 네. 손꼽히는 활약을 했잖아요. 예. 저도 한화 관계자한테 문현빈의 성장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현빈의 타격 스타일이 이 공과의 접촉면을 좀 많이 만드는 스타일. 예. 그냥 꽝꽝 때리는 게 아니라 요걸 맞춰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더 높고 뭐 30개 칠 수 있는 타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타율의 개피터로서 성장이 기대된다.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기대치가 예전에 그 빙그레글스의 그 악바리 이정훈 그 얘기를 하는 한화 관계자들이 진짜 많아요. 있는데, 이정훈이다. 예, 근데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재능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대표팀에서도 자기 스윙 100%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하나가 좋은 선수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나 마무리 캠프가 네.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준우승 했음에도. 예, 저는 좀 궁금했어요. 하나가 되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메달 딴 선수보다 은메달 딴 선수들이 더 약간 슬프다 예. 이런 얘기도 만족도가 있었잖아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졌으니까. 물론 뭐 정규 시즌 2위 그리고 뭐 한국 시리즈 가서 뭐 준우승이었지만 올라와서 마지막 경기까지 했다는 거는 하나 최근 역사를 보면은 뭐 크게 뭐 성과를 낸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가을 야구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처지지 않나.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정 반대였답니다. 김경문 감독께서 오히려 지난해에는 네. 그 캠프에서 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와신상당하는 분위기, 맞아요. 예, 가을 야구 못 갔으니까. 긴장감을 주고 네네. 그런 공기였는데 이번에는 본인부터 먼저 굉장히 그 밝은 모습으로 어린 선수랑 호흡하고 그래서 2주간 분위기가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대요. 예. 보니까 캠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기념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네네. 근데 김경호 감독께서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렇고요. 맨 앞줄에서 그 어린 선수들하고 막 밝게 웃는 이렇게 마치 무슨 고등학교 졸업사진처럼. 할아버지처럼. 예. 그리고 어떤 분위기였나 궁금했는데 물어보니까 실제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일단 겨울로 접어드는데 내년 시즌 조금 일주일 뒤인가 열흘 정도 서둘러서 캠프 시작한다고 하고요. 예, 또 한 번 더 다른 그림으로 다른 하나의 그 시즌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담인데 이승용 감독하고 통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예. 그래서 한일전 보셨냐? 그랬더니 안 봤다고. 박성환도 안 나오고. 예, 그 여담이 팀에 집중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기도 성과 좋았다고 하고 네. 어제 들은 얘기 중에 재밌는 건 그거였어요. NC 이호준 감독 입이 귀에 걸렸대요. 마캠에서 야수의 성장이 굉장히 또 뛰어나서 자주 걸리시는 분인데 그냥 아니, 귀를 넘어간 거 아닙니까? 더 좋다고 지금 막 굉장히 공부돼 있으시다고. 예, 한번 봐야겠어요. 내년에는 한번 확 그냥 한다. 사진을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최강 볼펜은 스토리그에 남아있는 소식들, 재미있는 소식들 열심히 취재해서 재미있게, 깊이 있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